안녕하십니까.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입니다. 오늘은 강간으로 기소되었지만 저의 도움으로 다행히 무죄를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고 눈 뜨고 자기 전까지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 중 하나일 텐데요. 스마트폰은 어플 등 유용하게 사용하여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반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 채팅 앱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청소년 20%가 오픈 채팅을 경험하였으며 중학생 이상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는 낯선 상대자로부터 기프트콘 등을 받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온라인 그루밍 노출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익명으로 낯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거나 이후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여성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고 이래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후 이 남성은 여성 피해자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오빠와 주고받은 문자를 남친이 보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낸다. 강제로 당했다고 고소를 해야 될 것 같다. 남성 피고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별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실제로 고소를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남성 피고인은 종래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나 결국 기소 결정에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고 보니 성공보수 따로 990만 원에다가 착수금으로 990만 원을 이미 지불하여 선임하였던 사선 변호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애가 타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웅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피고인은 과거 저에게 조사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남성이 상담을 요구해 와서 이에 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저에게 어떤 사건의 조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 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끝내주었던 사건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 당시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었던 저를 잊지 않고 억울한 사건이 생겼으니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게 돼서 비록 무료로 진행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여 억울한 사건을 다시 한번 해결해 주게 된 내용입니다. 웅변은 세상의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채팅 앱으로 남녀가 대화를 하다가 만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느닷없이 강간으로 고소를 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 한번 보실까요?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첫날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모텔 내실에서 피해자를 일회 강간하였다. 이에 웅변은 다음과 같이 변론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소사실 전부 부인. 둘째, 검찰 측 증거 모두 부동의하고 피고인 측 증거 신청. 셋째, 피고인의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 부인. 넷째, 모텔 사장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없음을 주장. 다섯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없음을 다툼. 기타 여성 고소인인 피해자와 남친이 꽃뱀일 가능성을 언급. 자, 이후에는 변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내용인데요. 피고인이 웅변에게 가져든 관련 증거를 살펴본 결과 당시 행위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강제성 및 고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제성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고 고의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적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먼저 증거 동의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판사 앞에서 다시 신문을 해가지고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서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및 참고인 중 1명 즉 모텔 사장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모두 부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고인이 웅변에게 보내온 사진에 의할 때 모텔 주차장은 모텔과 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개방된 실외 주차장이었고 길가에 가로등이 있어서 매우 밝은 상태였는데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
입이면 또 모르겠지만 강제추행을 그렇게 개방적이고 밝은 공간에서 했으리라고는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피고인 측의 유리한 증거로 강제추행이 일어났다고 하는 모텔 주차장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셋째로 피고인의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게 되는데요. 그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음성이 담겨 있었는데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피고인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무조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해서 사실관계가 어찌되었든 회사에 고소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과하고 고소 취하로 끝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대화의 녹음 파일에서 피고인은 문제가 된 공소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 내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한 행동이었다, 불미스러운 행동이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과한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웅변은 이 사과의 취지는 피고인이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처음 겪는 피고인이 문제를 신속하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언급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게다가 녹음 파일의 구체적 내용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넷째로 모텔 사장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텔 사장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인 정산기에서 방 열쇠가 잘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모텔 측에 전화를 하게 되고 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사장은 뭘 하냐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무인 정산기 앞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밝혀진 바로 모텔 사장은 평소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는 모텔로 가자고 해서 그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사장님 우리 오빠야 라면서 피고인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모텔 사장은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도와달라는 애절한 눈빛으로 말하였다고 기재하였던 반면에 나중에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 오빠야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온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모텔 사장은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한 정도의 도움, 피고인을 귀찮아하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텔 사장이 봤을 때 피해자 역시 억지로 끌려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동행인지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여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하게 된 건데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나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앞으로도 오빠를 알아가고 싶어, 우리 언제 또 봐, 이런 류의 문자가 있는데요. 이 문자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을 때 피해자는 그때그때 말이 달라집니다.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라고 하는가 하면, 또 자기 주장과 모순되는 문자를 보낸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텔 주차장과 모텔 내부 CCTV 영상을 아무리 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볼 만한 장면이 없고, 당시 주차장의 밝은 분위기로 봐서 공소사실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모텔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게 특정 체위를 요구하거나 콘돔을 끼라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콘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웅변의 이런 변론 전략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성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사실 유죄 인정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중 하나만이라도 먹혀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하나만 흔들어버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피고인의 편은 변호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돈값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호인이 편견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존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웅변에게 요청하는 경우면 웅변이 현 단계에서 전면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가교 역할은 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 피해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증신문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할 경우와 부인할 경우 시나리오별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행해진 피해자 진술을 숙지한 후 적절한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말을 깨야 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변호인이 피해자 말의 모순점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피해자가 원인 제공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변론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극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피고인은 우리 변호사님 잘하네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겠지만 결과는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질문할 때는 적대적이거나 비아냥대는 태도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반감을 살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상대방이 방심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열정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 뒤통수 맞지 마시고, 본인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거나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할 경우 웅변과 소통해서 한이 남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묻는 말에 담백하게 답변한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자, 지금도 채팅 어플 등으로 만남을 가지고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런 식으로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여 눈물 흘리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웅변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간당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 곰탱이 변호사 웅변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